헬이 나오게끔. 영상 이거 애들이 스캔 해줬다. 우리 이따 모을 거예요. 자, 110번 볼게. 110번. 일단은 3차 함수가 있잖아. 몇 차 함수가 있다고? 3차 함수. 3차 함수가 있고 첫 번째 거 봐봐. x가 0으로 가지. 그럼 0 집어넣으면 분수 형태의 극한인데 분모가 누가 돼? 0. 근데 걔가 얼마나 수렴해? 2로. 그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따라서 f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도 얼마 나와야 돼? 0.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누구를 물어봐? 이 집어넣었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맞죠? x-2분의 누구? fx를 물어보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3차인데 0 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는 그 3차 함수에 x x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으셔야 돼. 맞지? 또 x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해서 몇 차야? 2차 2차니까 3차라고 했으니까 몇 차식이 하나 더 곱해져 있어야 돼? x 플러스 1차식이 하나 더 곱해져 있어야 되지. 네. 근데 지금 3차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럼 3차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1차식 남아있는 애를 니들이 뭐라고 좀 쓸 줄 아셔야 되냐면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다 이렇게 그죠? 볼 때 배운 그 식세 없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세워줄 수 있으셔야 돼. 그럼 뭐하고 뭘 찾아야 돼? a하고 b를 찾아야 완성이 되잖아. 맞습니까? 요 a하고 b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어진 분수 극한식이 두 개가 있었잖아. 맞지? 거기에 fx에다가 요 애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직접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 근데 f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ax 플러스 b가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요령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지중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얘잖아. 그럼 조금 이따 이제 풀어놓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말이 나왔으니까 요놈의 값을 물어본다고.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일단 분모가 누가 돼? 0. 근데 요놈의 값을 물어보잖아. 그럼 요놈의 값이 나오려면 이게 0분의 0꼴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자도 누가 돼야 돼? 0. 그러면 물어보는 식까지도 활용을 한다면 어떤 인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은 모르는 걸 딱 누구로만 놓으면 돼? A. 3차의 개수만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그럼 이게 한 단계 조금 더 그죠? 업그레이드 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눈치껏 좀 이용해서. 그러면 원래는 A하고 B하고 모르는 게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식을 두 번 다 이용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는 게 몇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만 집어넣으셔도 A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식에다 그냥 넣어볼까요? 여기에 분모에 누가 들어갑니까? X가 들어가시고 리미트 씌워가지고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처리하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런 식이 있잖아. 첫 번째 식이 맞지? 그럼 누가 약분이 돼요? x 0을 넣으시면 몇 A가 나와? 2a 2A가 3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올까? 2예요. 어? 저거 3이 아니라 아 이거 2야? 2. 네. 그러면은 이게 2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와? 1. 1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값이 1이었으니까 몇 차 함수가 완성이 됐어? 3차. 문제에서 물어보는 fx 식에다가 이제 누굴 넣어줘? 2. x 곱하기 x 마이너스 곱하기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약분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답은 얼마? 2다 이렇게 나온다. 이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거기 형태들은 풀어주시면 다 풀리는데 이게 모의고사 3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게 유형 14번이야. 거기 패턴은 문제를 조금 한 두세 개 정도 풀어드리고 이제 마지막 샌드위치 원리 하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정해진 진도는 끝나게 돼요. 네, 보세요.
우리가 대표적인 부정형 두 개를 뭘 배웠죠? 무한대분의 무슨 거라고? 무한 0분의 0분의 0꼴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동시에 등장시켜서 이제 조건을 준다고. 거기서 일단 뭘 풀 거냐면요. 일단 쉬운 거부터 갑시다. 113번을 먼저 한번 봐볼게. 봐봐. 대표 문제는 이제 니들한테 풀게끔 좀 남겨놓고 113번을 보시면 x에 대한 다항식 fx에 대해서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누가 들어가요? 무한대가 들어가는데 분모에 누가 들어가?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누구? f fx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얼마로 수렴한대요? 1로 수렴하고 그 다음 걸 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는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라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올 때 f 얼마까? 이 값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맞죠? f 이 값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니들한테 fx라는 식을 찾아달라는 뜻으로 보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fx에 대한 식이 나와야 거기 x에다 2를 넣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조건으로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형태의 조건을 하나 주고 1 집어넣으면 이 분수의 분모가 0 된단 말이야. 그럼 2로 수렴하려면 분자는 0이 돼야 되는 0분의 0꼴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 두 개를 같이 조건으로 주는 문제예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조건을 먼저 터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지금 0이 아닌 상수 얼마로 수렴해? 그러면 최고차항이 개수의 비로 답이 나왔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건드려야 얘가 몇 차식인지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정도까지 기본 골격이 나온다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겠지.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럼 2차라는 게 확정됐잖아? 이렇게 출발하는 2차 식이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2차 식을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놓고 푸는 방법도 있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조건까지 이용해서 여기서 1 넣으면 0 되잖아. 그럼 1로도 누가 돼야 돼? 그러면 최고차항이 2인데 1 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애가 x-1이라는 인수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이쪽에 1차식이 하나만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x 플러스 누구? 문자 하나 니들이 동원해서 뭐 a다 이렇게 놓으시라는 얘기지. 그럼 어떤 차이가 나? 얘는 문자가 모르는 애가 몇 개가 생겨? 얘는 몇 개밖에 안 생겨. 그럼 뭐가 좋아? 요게 좋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2차일 때는 이 방법보다 요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표현해서 0분의 0꼴에 집어넣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해. 아시겠어요? 근데 3차 이상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요렇게 표현하는 게 살짝 불편할 때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 알고 계시되 둘 중에 뭐가 편한지 초이스를 하셔서 쓰시란 말이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2차는 무조건 이게 편한 겁니다. 여기서 A 값만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fx가 완성이 되는데 항상 요 모르는 문자 값은 0분의 0꼴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찾는 거야. 여기가 1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앞에가 2가 나옴으로써 다 사용할 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건드리는 거야. 그럼 여기 분자에 fx 대신에 누굴 넣어요? 2배 x-1 곱하기 이렇게 놓으시고 아래 거 인수분해 하시면 x 뭐였냐? x-1 곱하기 x 플러스 x-1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남아있는 식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A 3이니까 1로 넘겨서 2로 나누면 A 값이 얼마면 돼요? 2면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2가 나온다. 여기다 2를 쓰시면 fx 완성. 다시 누가 완성됐다? fx 완성. 그럼 거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8. 이렇게. 이거 괜찮겠어요? 이게 되는 거? 네, 정리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제 요런 패턴이 똑같긴 한데 이제 살짝 응용이 돼서 나오는 게 이제 515, 516, 517 거기가 또 주로 동일한 뉘앙스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116번을 하나 가볼게. 이건 지워도 괜찮지? 116번을 하나 봐봐. 얘랑 똑같아. 똑같아. 약간의 차이만. 116번 잠깐 보세요. 일단은 또 무한대로 가는 극한 하나, 1로 가는 극한 하나 줘서 두 가지 조건을 줬어. 맞지? 근데 요거는 조금 풀이를 빨리 해볼게. 일단 무한대부터 건드립시다. 분모가 몇 차예요? x제곱 2차인데 0이 아닌 상수인 1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자도 x의 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식이어야 돼. 맞지?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fx라는 애는 몇 차식이어야 돼? 3차식이어야 돼. 맞습니까? 누구로 출발하는? 2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식이어야 돼.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을 없애줘야 된다고. 맞아?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1이 나오려면 fx에는 x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3차식이 들어가야 2x 세제곱이 사라지고 x제곱이 남으니까 분모 분자의 개수의 비를 통해서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봐라. 옆에 0분의 0꼴에서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건 알잖아. 근데 이걸 아까 2차식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표현하기가 그닥 편하지는 않다고. 근데 굳이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굳이 하자면 최고차항 개수가 2니까 2라고 쓰시고, 두 번째 식 0분의 0꼴에서 x-1이라는 인수는 있어야 되고.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개를 했을 때 x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2차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막 따져야 된다고. 편하게 지금 식을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2차식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된 형태로 하는 게 좋지만 3차식에서는 그게 불편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쓰는 거야? ax 플러스 누구? b라고 써서 그냥 모르는 애를 두 개를 등장시키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 우측식에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누구야? 0이니까 f1이 얼마다? 0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드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1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 더하기 3이 0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살짝 니들한테 껄끄러운 건 뭐냐면, 집중. 요 놈은 이제 거기 0분의 0꼴의 식이 늘 거 아니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에 누가 나와? x-1이 나오고, 분자는 2x 요 놈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맞습니까? 2x의 몇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결과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자를 뭘 하셔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요게 A하고 B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렇게 두 개를 놓고 풀게 되면 인수분해가 바로 안 돼. A하고 B하고 모르는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요 애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를 하나로 줄여야 됩니다. 한 줄로.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줄이냐면 상수로 놓은 애 있죠. 상수로 놓은 요 놈을 나머지 애들을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애들로 바꿔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두 개를 놓게 되면 이게 불편한 거야. 인수분해 할 때. 근데 3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B가 지워지면서 누가 들어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누가 얘기했죠? 3차를 인수분해하려면 조립제곱을 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는 알고 있다? 이 식에 1이 들어가면 0이 되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야. 자, 3차의 개수 2, 2차의 개수 1. 물론 나중에 니들이 뒤에 미분까지 실제로 다 배우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안 풉니다. 미분을 이용해서 한 5초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아직 지금은 미분법이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앞쪽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중에 다 배우면 이제 이런 거 쉽게 풀어요, 더. 여기 누구? 여기는 여기 쓰시고 1이 들어간단 말이지. 2, 3, 3 A 플러스 3, A 플러스 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즉, 이 식을, 이거 지워도 됩니다.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로 묶어내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한 거야, 니들 입장에서. 그럼 이제 누가 보여, 눈에? x-1이 드디어 눈에 들어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앞으로 지워버리란 말이야. 1 대입 그 다음에 남은 식에다 1을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1이 나오려면 그때 a 값이 얼마인지가 a 값이 먼저 나와. a 값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a에다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시면 b는 얼마? 4다. 그래서 요 3차 이상의 식이 나오는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약간 노가다를 띄는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이런 패턴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그런 걸 좀 하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같은 3차지만, 그죠? 같은 3차지만 118번처럼 나오면 118번처럼 나오면 그래도 얘도 마땅치 않겠다. 118번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연습하는 처음에서 아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계산 때문에 니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가보잖아요. 118번. 자, 118번 잠깐 보세요. 일단은 이번에는 다한 함수 fx니까 몇 차인지를 안 줬어, 맞지? 근데 첫 번째 무한대로 가는 조건 그만하니 봐. 분모가 몇 차야? 3차인데 그게 얼마로 수렴해? 2 fx의 정체가 파악이 됐네. x의 몇 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라는 게 드러났어,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된 형태로 표현이 된다. 왜냐면 채물창이 얼마인지까지 알았어? 2인 3차까지 알았지? 근데 0분의 0꼴을 두 개를 줬다. 고맙게도. 마이너스 1이면 0 되는 거죠? 또 2 넣어도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늘어뜨리면 A, B, C 문자가 3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쓰는 게 좋아? 최고창 2 써주시고 어떤 인수가 들어가 있어? x 플러스 또 어떤 인수가 들어가 있어? x 마이너스 그러면 1차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만 x 플러스 a라 이렇게 놓으시면 얘 같은 경우 같은 3차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나와서 a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겠지? 대입 0분의 0꼴에다가 대입을 하라 그랬잖아. 근데 0분의 0꼴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니까 니들이 계산하기 편한 쪽에다 그냥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그냥 이거 a가 나온다. 근데 어디다 넣을까요? 가운데다 넣어 가운데다 넣을까요? 이유는 왜 그랬죠? P를 구해요. 그렇지. 세 번째 거는 P값을 모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에다 넣어서 분모에 누가 들어가 있나? 여기다가 x가 마이너스 1로만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 서원이 180 넘으면 연락하고 아시겠어요? 네.
내가 이제 아는 소속사 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어요? 180 넘으면 이제 연예계에 그렇게 쓰시고. 우리나라 여자 모델 중에 180 넘는 모델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요. 허은이가 177? 65? 나 혼자 한다에 나오는 그 여자 모델이 키가 어떻게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작은 거예요. 장도연이 키가 몇이죠? 걔가 176, 7 된 거야. 초반 아니 작은데 하나는 그 옆에 있어. 아, 그래요? 초중반. 그 기준 상 하늘이도 이왕 크는 김에 조금만 더 커. 나중에 뭐 이렇게 잡지 보는데 서울이가 뭐 뉴욕 어디서 뭐 해외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계산은 가능하죠? 이게 한 개씩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6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약분하시고 마 1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값이 6이 나오려면 A 값이 0이면 됩니까? 네. 오케이. A가 0이면 그 3차는 이런 3차겠네요. 즉 fx는 2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라는 이런 형태의 3차가 되겠네요. 12요. 그 피구하는 쪽에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12가 나와요. 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이제 15번으로 가시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샌드위치 원리다라고 좀 써주세요. 샌드위치 원리.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핵심 개념은 다 끝나서 니들이 좀 정리하는 시간 갖고 솔직히 나는 이거 니들 안 보게 하고 싶은데 학원 측에서 꼭 보라고 하니까 근데 점수 조사된 거 보니까 뭐 빵점도 있고 뭐 하나 맞은 애 있고 뭐 아니 그냥 겨울방학 때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냥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지만 조사하나 봐. 전체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극대급수 구하는 거 같은 근데 거더라고. 네, 전체. 미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쓱 봐서 잘 치. 그래도 앞에 쪽을 우리가 지금 하고 보잖아. 다른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본 거거든. 그래서 난 니들 아예 안 보려고 뺐다가 학원 측에서 그래도 조금 봐주세요라고 해서 보는 거니 그래서 앞쪽은 좀 한 게 앞쪽에 좀 나오니까 니들은 그 개수가 조금 더 나오지 않겠네. 여기 봐봐요. 자. 샌드위치 원리인데요. 이걸 내가 이름을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 공식적인 명칭 자체가 샌드위치 원이에요. 영어로 돼 있어, 샌드위치. 아시겠어요? 그래서 니네 잘 들으세요. 샌드위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성질을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뭐냐면 여기 봐봐. n분의 n 플러스 3이고요. n분의 n 플러스 7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당연히 n은 양수. 이쪽이 더 크잖아. 맞습니까? 식 자체로는 얘보다 얘가 크잖아. 갖출 수가 없어.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이제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똑같이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n이라는 애를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란 말이야. n이라는 애를 누구로 보내버릴 거라고? 그러면 극한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1차니까 얼마 나와? 1. 1차니까 얼마 나와? 이거 봐라. 원래는 이쪽이 컸는데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경우가 생긴다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2로 바꿔놓으면 원래도 이쪽이 크지. 극한을 씌워도 얘는 2 나오니까 이쪽이 크잖아.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자, fx랑 gx랑 식을 비교했는데 gx가 크대. 이해돼? gx가 크대. 근데 이놈의 양쪽에 누굴 씌우면 극한을 이렇게 씌워버리면 누굴 씌워버린다고? 극한을 씌워버리면 2가 붙어있을 때처럼 원래 큰 애가 극한값도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시겠어요?
원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을 씌우니까 값이 똑같아질 때도 생기더라 이거야. 따라서 원래 식에서 gx가 크지만 똑같이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요 사이의 부등식은 같거나 크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요 놈의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고 하고 요 놈의 수렴하는 값을 누구라고 하면 베타라고 하면 항상 크다에서 같거나 크다로 아래쪽에 극한을 씌우고 꼭 갖다가 붙으셔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요 기본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실제로 샌드위치 원리라는 게 나오는 건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봐봐. x라는 애가요 3보다 같거나 작은데 3보다도 같거나 커야 된대. 즉 양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값이 똑같다고. 그리고 사이에는 같거나 크다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은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좀 아셔야 돼요. 니들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봤죠? 샌드위치를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빵. 빵이요? 맨 아래. 빵은 보통 그냥 위아래로 식빵이나 보통 이렇게 넣잖아. 가운데. 고기. 가운데 알맹이가 중요해. 아시겠어요? 네. 나는 치킨을 좋아하면 치킨 페이스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할 거고, 머스타드 소스가 좋으면 이렇게 놓을 거고, 나는 불고기가 좋으면 불고기에다가 뭐 내가 원하는 거 오이 같은 거 썰어 놓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요, 알맹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맹이.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자 보세요. hx라는 애가 fx보단 작고 gx보단 크대. 일단 극한 문제에서 이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거든. 부등호가 연달아 두 개 나오면 얘가 얘보다 큰 거 하나에다가 얘가 얘보다 큰 거 하나 두 개를 연립한 건데 그냥 한 줄로 쭉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앞으로 니들이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나오잖아. 이거는 무조건 샌드위치 원리를 푸는 거다라고 일단 인지가 되셔야 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만약에 요런 조건을 주고 요런 조건을 주고 문제에서 리미트 hx에서 뭐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아직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즉, 요 가운데 낑겨 있는 애의 극한값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지금 누구한테 극한을 씌우면 되는 거야? hx에다 씌우면 되잖아. 그럼 문제의 조건에 그 우리가 원하는 hx가 딱 가운데 들어가 있지?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알맹이라고 부를 거라고. 리미트라는 기호가 빵이야.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샌드위치는 hx에다 빵 붙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가운데 있는 애가 이미 우리가 원하는 알맹이지. 그럼 그냥 이 상태에다가 다 누구만 씌우면 돼. 리미트만 씌우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알맹이가 얘니까 그놈이 그냥 있다고. 그럼 여기다 그냥 누구만 씌우면 돼. 리미트만 씌우면 된다고. 그럼 리미트를 씌우면 여기 누가 생겨? 그럼 딱 우리가 원하는 샌드위치가 가운데 바로 생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문제에서는 반드시 조건을 요놈의 극한값 3으로 수렴한다고 주고 요놈의 극한값도 3으로 수렴한다고 준단 말이야. 그럼 이 가운데 요 샌드위치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근데 잘 들으세요. 뭘 잘 들으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hx 여기 fx 이 문제에 있으니까 굳이 적지는 말고 한번 봐봐.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뭘 원하냐? hx에다 더하기 3한 걸 x제곱으로 나눈 요 식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럼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샌드위치의 알맹이가 얘라고 아시겠어요? 누구? hx에다 얼마 더한 거? 3 더한 걸 x제곱으로 나눈 애가 샌드위치의 알맹이로 들어가게끔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바로 리미트를 씌워버리면, 여기다 바로 빵을 붙여버리면 알맹이가 HX에 있는 애가 나와버린단 말이지. 우리가 원하는 샌드위치가 아니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요 가운데 있는 알맹이를 우리가 원하는 알맹이로 만들어 놓고 리미트를 씌우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얼마씩 더해? 플러스 3씩 더하란 말이야. 일단 플러스 3씩, 플러스 3씩. 그 다음에 다 얼마로 나눠? x제곱 당연히 양수니까 부등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x제곱,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알맹이를 만들어 놓고 리미트를 붙이란 말이지. 그럼 그때 이 애들의 수렴하는 값은 항상 어떻게 써?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어요? 요 양 사이드에 수렴하는 값은 어떨 수밖에 없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4인데 이게 3이면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3하고 4 사이에 뭐가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샌드위치 원리는 알맹이를 잘 만들어 놓고 리미트를 취하시라는 얘기고, 반드시 양쪽 극한값은 어떻게 나오게 돼 있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다르면 샌드위치 원리를 사용 못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값을 못 물어본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샌드위치 원리는 반드시 그냥 이렇게만 쓸까요? 알맹이 만든 후에 극한을 씌우세요. 아시겠어요? 다시 누굴 만든 후에? 알맹이를 만든 후에 항상 극한을 씌우시라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의 극한값은 항상 어떻다? 같아야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거는 양쪽의 극한값을 다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사이드의 극한값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돼. 구하기 편한 거 아시겠어요? 왜? 항상 가운데 있는 애는 그 값이 되니까. 아시겠어요? 이해되지? 자, 갑니다. 보세요. 자, 워밍업. 124번 워밍업. 124번 워밍업.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 부등식, 이렇게 부등호기호가 연달아 나오고 연립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샌드위치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한테 원하는 샌드위치의 알맹이는 누구야? x분의 fx다 이겁니다. 맞지? 그럼 바로 리미트를 씌워야 돼? 아니면 x로 나눠놓고 리미트 씌워야 돼? 그럼 객관식이니 그냥 왼쪽만 써놔. 왼쪽이 x분의 누가 나와? 이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씌워서 x가 어디로 가는? 무한대로 가는 이제 사이드의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최고차항이 1차로 똑같으니까 개수에 비하면 얼마 나와? 그럼 알아서 우측 사이드도 1이 나올 거고 가운데도 누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 넘어가서 설명해요.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126번 같은 거 하나 봐볼까? 126번 같은 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다 편하니까 126번 같은 거 보시면 fx를 2차 함수를 주고요. 걔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을 시켰대? 그 함수를 다시 gx라고 하는데 맞지? 그러면은 126번에 여기 라이브 영상 들으시는 분들 126번에 fx가 뭐라고 나온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얼마 5라고 나오는데 거기 뒤에다 누굴 붙여라? a를 붙이면 이제 여기 fx가 아니라 누구로? gx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더라.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원래 fx와 이렇게 바꿔는 gx 사이에 hx라는 어떤 그래프가 존재할 때, 즉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말로 준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hx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요 gx보다는 어때? 작고 원래 누구? fx의 누구? 2x제곱 마이너스 누구? 4x 플러스 얼마? 5보다는 크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로 어떤 hx라는 애가 이 두 놈 사이이다. 이렇게. 선생님 gx가 왜 큰가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자,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샌드위치를 원해? X제곱으로 나눠놓은 샌드위치를 원하지? 그러니까 다 계산해. 객관식이니까 그냥 한쪽만 해. 한쪽만 해. 이렇게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누굴 씌워? X가 어디로 가? 그럼 2차잖아. 그럼 최고차의 개수에 비하면 얼마 나와? 그럼 다른 쪽도 다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얘도 얼마다? 2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간다.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건 다. 131번 봐봐. 131번. 131번은 지금 연립부등식 자체의 알맹이는 x 플러스 2분의 fx지. 근데 답에서 물어보는 건 어떤 fx가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원하잖아. 그럼 어차피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그냥 누굴 곱하면 끝나. x 플러스 2를 곱하면 끝난다고. 그러면 가운데 알맹이가 누구로 바뀌어? 131번에 문제에서 원하는 fx로 바뀌겠죠? 그러면 양쪽 다 그냥 한쪽만 해. 원래는 양쪽 다 하는 게 맞는데 객관식이니까 한쪽만 하자고. 왼쪽만 하는 게 지겨우면 오른쪽 하시고. 그러면 위에가 인수분해 하시면 누군데? x 마이너스 5가 x 플러스 1인데 거기다 누굴 곱해진다고? x 플러스 얼마를? 2를 곱해지게 된다고 맞지? 그럼 이제 이놈은 약분돼서 사라지고 남는 좌측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 누구? x 플러스 1이 남고 맞죠? 거기다 리미트를 씌워서 x가 어디로 가는 그 칸을 씌워달래? 그건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얼마 나와? 알맹이가 누구의 샌드위치를 원하는지만 답에서 물어보는 걸 캐치해서 모양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샌드위치는 똑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괜찮아? 지금 시간이 몇 시죠? 31번. 그럼 유형 16번에 그 한 문제는 그냥 풀어드리면 좋긴 한데 어차피 테스트도 봐야 되니까 그 유형 그냥 삭제하세요. 아마 이제 그런 거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또 한 번 뭐 보게 될 경우니까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문제 거기까지가 숙제야. 이해돼? 오늘 배운 것 좀 풀 시간을 드리면 좋은데 테스트를 꼭 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테스트를 좀 할게요. 다음 주에 내가 잠깐 두고 하는 숙제 했나 안 했나 검사할 거야. 니네 숙제 안 하면 완전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진짜. 새 선생님한테 이미지를 좀 좋게 가져가야지. 문제 많아요. 이게 15문제거든요. 근데 앞에 쪽은 지금 우리랑 같이 하게 되면 좀 풀만한 게 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쪽부터 해서 남은 시간을 그냥 다 투자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쓱 봐서 풀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풀고 그냥 내세요. 찍어도 돼요? 그냥 얼마나 알고 있는 조사하는 거니까 찍지는 마시고 그냥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만 풀어. 제출하시고 남는 시간 좀 하시고 케이크를 어떻게 먹지? 이거 뭐 이게 또 먹을 거나 이런 게 없지 않나? 한 입씩 여기 칼은 있어요. 한 입씩 먹을래? 아니 초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 선생님 손만 씻고 와서 선생님이 좀 적당하게 좀 잘라줄 테니까 그냥 한 입씩 좀 먹자잉? 엄마? 지금 목숨이 신다고. 이제는 나 1번부터 모르겠는데 지 말아줄래? 그냥 이거를 제곱하고 그 아까 알맹이 알맹이를 맞춰주는 건데 이거 하나 그 샌드위치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제곱해서 다 만들어야지. 제곱하면 근데 안 나와. 얘 제곱을 먼저 하는 거지.
안 나오나? 시주가 이걸 어떻게 풀어? 모르겠어. 지금 풀고 있어. 되게 어렵네. X가 써셔야 되는데. 다 까먹고 있는데 지금 하나? 이셋 중에 하나 됐어. 저 입에 콩 있는데. 그럼 됐고. 이젠 그렇지. 있다는 거. 잘했어. 이쁘게 잘 쓸잖아. 오케이. 아니 좀 큰 거 줘야 되나? 그림들 맞았어? 야. 입이 작네. 자, 더 먹고 싶은 분이 이제 셀프로 합시다. 나가 앉아서 기다릴게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쭉 한 번 더. 아니 앞에는 조금 할 만한 거 있잖아. 연속이 먼저 모르겠어. 아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그냥 앞에 좀 배운 거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이름 써서 제출하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만 다 풀었으면 이름 써서 제출하고 그 교재 꺼내가지고 오늘 배운 거 이렇게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봐. 네. 이름만 써도 돼. 그쪽에 건 아마 기억 안 나잖아. 부담하지 마시고. 너무 열심히 안 풀어도 돼. 너무 어려워요. 김종훈 4개가 맞았네. 예, 찍어도 돼요? 찍지는 말고. 김세현 3개.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 일단 뒤에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김세현 3개. 꺼내서 남은 시간 한 15분 남았으니까 오늘 배운 거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세요.
지금 좀 기억이 많이 나나 보네? 아니요. 다 끄적끄적만 하다 냈구만? 에이, 프로그램도 모르겠어요. 그게 됐습니다. T하고 이렇게.
하이트 모슬람. 서은이? 아주 괜찮아요. 부딪히게. 얼굴에다가 해볼까? 그러면 집에서 쉬어요? 네, 일단은 집에서 그냥 조금 심심하면 연락하세요. 진서랑 산책 나가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서를 한 번에 한두 번은 데리고 왔을 텐데. 너무 남은 집에 가서 진서 먹을 거야. 근데 너무 단 거 먹이면 따로 안 먹을 것 같은데. 짜요. 짜다고? 짜지 않소리야? 약간 이상한 줄 알지 않았어? 미각이 잘못된 거 아니야? 짭조름하다고?